민법 문제의 핵심 용어입니다. 이것만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문제를 읽을 수가 있어요.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 내용을 숙지하셔야 됩니다. 먼저 사례 문제 분석 방법입니다. 민법 총칙에서는 주로 대리제도에서 등장인물이 많아요. 무까지 등장하죠. 5명입니다. 이 경우에 당황하지 마시고 본인을 먼저 찾으세요. 본인을 찾아서 네모로 표시하면 됩니다. 본인은 소유자와 똑같죠. 여기 있습니다. 갑이 본인이에요. 갑 소유 부동산이죠. 따라서 갑이 소유자예요. 대리인이나 무권대리인은 동그라미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동그라미로 표시하죠. 이 둘의 표시가 왜 같냐면은 법률 행위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권대리인이나 대리인과 상대방 간의 법률 행위를 하는 것이죠. 다만 대리제도다 보니까 그 효과만 본인에게 기속되는 형태죠. 둘이 법률 행위를 하기 때문에 같은 동그라미 표시를 하는 거예요. 무권대리인 동그라미, 매수한 상대방 병 동그라미입니다. 제3자는 세모입니다. 제3자는 상대방으로부터 매수했죠. 그리고 이 제3자는 다시 전득자에게 팝니다. 이 경우 전득자도 세모로 표시합니다. 제3자와 전득자의 도형이 똑같죠. 왜 그러냐면은 선의자 보호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3자는 선이 이기만 하면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전득자도 마찬가지로 선이 이기만 하면은 소유권을 취득하죠. 따라서 제3자와 전득자는 같이 취급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도형을 똑같이 표시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이 아직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이러한 긴 사례형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우는 단계이지 이 상세한 내용을 아는 단계는 아직은 아닙니다. 병이 정에게 매여 있죠. 정이 제3자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정은 무에게 매여 있어요. 무는 전득자가 되죠. 이 그림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과 무는 도형이 똑같아요. 따라서 같이 취급하면 됩니다. 선이 이기만 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죠. 그리고 을과 병이 같은 도형이기 때문에 둘이 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법률행위 당사자죠. 이러한 행위 효과는 본인인 갑에게 기속이 됩니다. 기출문제에서 이러한 지문을 찾아가지고 스스로 연습을 해보세요. 실제 시험장에서는 속도도 중요하거든요. 평소에 연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은 선의와 악입니다. 선의와 악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등장해요.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됩니다. 선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사실을 몰랐다는 거죠. 반면에 악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실을 안 경우입니다. 앞에 이 부분은 예시를 들어놓은 거고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선이란 것은 어떠한 사실을 몰랐다. 악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실을 알았다. 그러한 뜻을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소구표와 장래요. 이 역시 모르면은 민법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소급이라는 것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뜻이죠. 장래효라는 것은 장래적으로 효력을 발생한다는 것이죠. 소급표의 대표적인 예는요, 취소와 해제가 있습니다. 취소에서 이 소자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소급표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해제, 이 제는 제거라는 뜻이거든요. 기왕의 것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제거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소급표입니다. 문장에서는 이렇게 되죠.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이게 바로 소급표의 의미예요. 이 뜻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이해 잘 안 되시죠? 취소나 해제를 이때 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이 의미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그 뜻입니다. 이 의미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를 아직도 헷갈리고 계시면 안 돼요.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암기하세요. 저절로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이해 플러스 암기가 수반돼야 돼요. 그리고 반복이 필요합니다. 저절로 알아지는 건 없어요. 장래효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철회와 해지가 있죠. 철회라는 것은 장래적으로 없애겠다는 뜻이에요. 앞으로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철회입니다. 해지라는 것은 이 지자가 그칠 지자예요. 앞으로 그치겠다는 거죠. 장래효입니다. 문장에서는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그때부터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이 의미는 곧 장래효의 의미입니다. 그림으로 이해하면 철회나 해지를 이때했어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여기서부터죠.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즉 장래효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그 기출문제를 여러분이 보실 때 처음부터 이런 글자가 있으면은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때부터 이 말이 있으면은 그 부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맞는지 틀린지를 반드시 확인해야겠죠.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입니다. 이 역시 너무 자주 등장하죠.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요, 이 표를 그대로 암기하세요. 정지 조건은요,
일단 효력을 발생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가 조건이 성취가 되면은 그때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해제 조건은 그 반대로 돼 있죠. 현재는 효력을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장래에 어떠한 조건이 성취가 되면은 그때부터 효력이 소멸이 되는 거예요. 단순하지만 말로 하면 어려워요. 따라서 그림으로 외우세요. 미루지 마시고 지금 외워야 됩니다. 이런 걸 모르면은 민법 지문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림으로 암기하면은 그 효과가 굉장히 탁월합니다. 어려워서 남들은 포기하기 쉬운 부분인데 우리는 쉽게 점수를 맞출 수 있어요. 이론보다도 그림을 먼저 그려봅시다. 이중매매, 즉 팔았습니다. 그러면 매도인이 있죠. 매매기 때문에 매수인도 있습니다. 이중입니다. 두 번 팔았어요. 따라서 1매수인이 있고 2매수인이 있습니다. 매도인이 중도금까지 받아놓고 다른 사람에게 팔았기 때문에 매도인이 나쁜 놈입니다. 2매수인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가담했어요. 제2매수인이 손발을 걷어붙이고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이놈도 나쁜 놈이죠. 공범이니까. 따라서 제1매수인은 피해자입니다. 현재 등기는 제2매수인 앞으로 되어 있는데 피해자는 제2매수인에 대해서 직접 말소 청구를 못해요. 다만 매도인을 대의해서는 말소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피해자 보호 방안이에요. 그리고 매도인과 매수인은 형법상 범죄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 효과는 무효인데 그냥 무효가 아니고 절대적 무효예요. 왜냐하면 반사회 질서거든요. 형법 위반, 즉 법질서 위반이기 때문에 반사회적입니다. 그러므로 그 효과는 절대적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로부터, 즉 제2매수인으로부터 누군가 선의 제3자가 이를 취득하더라도 절대적으로 무효입니다. 즉 선의 제3자도 소유권 취득 못해요. 따라서 여러분은 이중매매 문제가 나오면은 먼저 매도인 그리고 이중, 즉 두 번 팔았으니까 1매수인, 2매수인을 그리면은 나머지는 알아서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잘 외워지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오시죠. 중도가담 절대무효, 중도가담 절대무효. 사람 3명을 그린 다음에 중도가담 절대무효 이렇게 써 넣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가담은 적극가담이기 때문에 단순히 안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적극적으로 가담한다. 즉 배임죄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행위가 필요해요. 매도인이 이 부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범, 즉 제2매수인이 나머지 이 부분을 맡아서 했어요.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선 겁니다. 그 경우는 적극가담이고 그때부터는 공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무효인 겁니다. 이 부분이죠. 그리고 자주 시험에 나오는 게 하나 있는데 이중매매 자체는 원칙상 유효입니다. 이 부분은 예외적인 경우이고 예외적으로 무효인 겁니다. 자, 다시 이중매매는 원칙상 유효예요. 다만 이러한 경우는 예외적인 상황인데 예외적으로만 절대 무효입니다. 이러한 적극가담이 없는 이중매매는 원칙상 유효, 적극가담이 있을 때는 절대적 무효. 이러한 그림을 스스로 몇 번만 그려보세요. 금방 암기가 됩니다. 이중매매 틀린 것은 1번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즉 제2매수인의 적극가담이 있는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이 경우는 절대 무효죠. 따라서 선의 제3자도 취득할 수 없어요. 틀린 것은 1번. 2번에서 제2매수인이 알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반사회적 볼 수 없다 했으니까 맞죠. 단순히 안 것만으로는 적극가담이 아니에요. 발벗고 나서면서 배임죄에 해당하는 일부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적극가담이고 공범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알았다 이것만으로는 아직은 부족해요. 따라서 반사회적이 아닙니다. 3번 특별한 사정이 없다, 특별하지 않다, 이는 일반적이다, 원칙을 물어본 거죠. 원칙은 이중매매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먼저 등기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러면 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언제죠? 제2매수인의 적극가담입니다. 이러한 사정이 없다 했으니까 적극가담이 아니라는 거죠.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는 제2매수인, 이 경우는 절대 무효입니다. 다만 등기만 여전히 형식상으로 2매수인 앞으로 있는 거죠. 제1매수인은 이 경우는 피해자가 되죠. 따라서 피해자 보호 방안이 문제가 되는데 제2매수인에 대해서 직접 청구할 수는 없고 매도인을 대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직접은 안 됩니다. 대의는 돼요. 이러한 이중매매 법리는 이중임대차 계약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갑소유 부동산인데 을에게 한번 팔고 병에게 다시 팔았어요. 이중매매죠. 그 사유를 보니까 제2매수인의 적극가담이 있는 걸 봤더니 없어요. 그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니까 이중매매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이중매매라는 사실만으로는 제2매수인과의 계약, 이 부분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에 적극 가담이 없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원칙으로 돌아가서 이중매매는 유효합니다. 2번, 가평 간의 계약이 유효하다.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유효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불능이 되어버리죠. 가평 간의 계약이 무효가 아니다. 즉 제2매매 계약이 유효란 얘기예요. 이 경우에는 먼저 등기한 사람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병이 제1매매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죠. 이는 적극 가담이 아닙니다. 따라서 갑병 간의 제2매수 계약은 무효가 아니죠. 유효죠. 틀린 것은 4번. 피해자 을이 병을 상대로 직접 청구할 수는 없죠. 대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쉽고 빠른 효율적 풀이 방법 중에서 국어 문제로 쉽게 풀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의사 무능력자 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다 해서 이 의사는 생각과 같은 말입니다.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자의 행위이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것이고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입니다. A와 B 둘 사이에서 부동산 매매 계약이 있었고 B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어서요. 이때 A가 의사 무능력자입니다. 이 경우 이 계약은 무효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B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고 있던 것을 이용해서 C에게 매각했다 할지라도 이 부분 역시 무효입니다. 그리고 C가 D에게 매각했다 할지라도 역시 이 부분도 무효가 되는 것이죠. 즉 절대적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통정의 표시에는 통정이란 글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이 아닌 의사 표시에는 통정이라는 글자가 없어요. 따라서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구별이 되죠.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채무 부담의 의사를 가졌습니다. 의사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는 지인의 표시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비진의 표시가 아니다 이 말은 맞는 말이 됩니다. 아파트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고 그 단지 인근에 묘지가 한두 개가 아닌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혐오시설이 맞죠. 이러한 혐오시설이 있다는 사실을 분양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어요.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부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부작에 의한 사기행위라는 것이죠. 따라서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윤리 문제로 푸는 방법입니다. 문장 속에서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을 찾아가지고 좋은 놈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주면 됩니다. 사회는 변합니다. 가치에 대한 생각도 끊임없이 변하죠. 법적인 판단을 할 때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합니다. 형사사건에서 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수사 단계에서는 참고인이라 그러고 공소 제기된 후에 법정에서는 증인이라 그럽니다. 선서한 증인이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게 되면 위증죄로 처벌을 받죠. 그러나 수사 단계 참고인이 허위 진술하면 처벌 규정이 없어요. 따라서 이 허위 진술 자체는 법질서 위반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허위 진술의 대가로 재물을 받기로 약정하는 것, 이 약정은 선량한 약정은 아니죠. 불량한 약정입니다. 그러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으로 볼 수 있죠. 즉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절대 무효가 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수사기관 참고인이라 할지라도 허위 진술의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 이는 나쁜 행위입니다. 따라서 반사의 질서가 되고 무효가 되는 것이죠. 어떠한 법적인 판단을 할 때는 피해자의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주관적 가치에 따라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는 하되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되죠.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알 수 있는 존재는 신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의의 개념에서
신만이 알 수 있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죠. 어떠한 것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는 내심의 의사로 결정할 수는 없어요. 내심의 의사가 뭔지는 신만이 알겠죠. 따라서 우리는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해년마다 시험에 출제되는데 양이 많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한 경우에는 한쪽만을 정확하게 외우는 게 기술입니다. 반사회적 행위는 절대적으로 무효입니다. 그게 아니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유효한 행위죠. 반사회적 행위가 나오면은 암기사항 강양비대무전 유효입니다. 영어 단어처럼 암기하세요. 강양비대무전 유효. 강은 강제 집행 면탈 목적입니다. 이하는 읽는 게 아닙니다. 양도세 회피 목적이죠. 이하는 읽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을 읽게 되면은 여러분은 시간 낭비하고 혼란을 겪다가 틀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 집행 면탈 목적 그러면 우리는 유효하고 끝내는 거예요. 양도세 회피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하를 읽지 마시고 유효하고 바로 끝내셔야 됩니다. B는 비자금의 임치 계약입니다. 대는 도박 채권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입니다. 무는 부호가 음식점에서 음식물을 판매하는 행위예요. 저는 전통 사찰이 주지를 임명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기억력 강화를 위해서 이 부분을 약간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반사회적 행위 문제가 나오면은 강양 비대 무전 유효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하시고 쭉 푸는데 강제 집행 면탈 목적이나 양도세 회피 목적이 나오면은 뒷부분 읽지 마시고 유효하고 바로 끝내시는 게 기술이고 이 부분은 약간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 장부에다가 계상하지 아니하면은 비자금이 되는 거예요. 특히 정치적 목적으로 숨겨둔 돈을 비자금이라 그럽니다. 그러한 비자금을 적극적으로 타인에게 소유권을 양도해가지고 발견을 곤란한 게 아니고 소극적으로 맡겨둔 계약을 한 거예요. 이 경우에는 유효입니다. 이게 얼른 와닿지 않으면 암기하시라는 거예요. 강양 비대무전에서 B니까 유효입니다. 내가 도박에서 졌습니다. 당장 돈이 없으니까 도박에서 이긴 사람에게 내 땅을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도박 빚을 대신 가져가라고 대리권을 수여해 줬어요. 이 단계에서는 아직은 유효입니다. 아직은 반사의 질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는 대리권 수여행위인데 유효입니다. 도박 채권자에게 대리권 수여행위 자체는 반사의 질서가 아니고 유효라는 거죠. 그러나 만일 여기에서 실제로 이 땅을 팔아가지고 그 판 돈을 도박빚 갚는 데 받아버리면은 그때는 반사회적입니다. 이때는 절대적 무효가 되죠. 이해보다는 암기예요. 강양 비대무전에서 대는 유효입니다. 음식점을 운영할 때는 식품위생법상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한 허가를 받지 않고 음식물을 불특정 다수 손님에게 판매를 했어요. 이 판매 행위 자체는 유효합니다. 얼른 이해가 안 되면 외우세요. 강양 비대무전에서 무는 무허가 음식점에서 음식물 판매하는 행위로서 유효입니다. 전통 사찰이 주지를 임명하는 행위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강양 비대무전 유효에서 이 전자가 바로 전통 사찰이죠. 이 내용을 약간 이해를 해보자면 두 사람이 있었는데 주지 임명 행위 관련해서 금품을 주고받기로 약정을 했어요. 그러한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전통 사찰 측에서 이를 묵인하고 또 방조했어요. 그러나 이 전통 사찰이 주지 임명 행위 관련해서 돈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주지 임명 행위 자체는 따라서 유효한 거죠. 이렇게 판례가 봤어요. 만일 관련해서 돈까지 받았다면 반사회적 행위가 되었겠죠. 얼른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을 거예요. 따라서 외우세요. 강양 비대무전 유효입니다. 저는 전통사찰 주지 임명 행위예요. 이 부분은 반사회적 행위로 절대적 무효인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죠. 그러나 이 부분은 자주 시험에 출제되는 것들이니까 약간만 이해식으로 들어갈게요. 이 부분은 강양 비대무전이 아닙니다. 따라서 유효가 아니라 무효라고 볼 수 있겠죠. 학교법인이든 일반 법인이든 기본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사전에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허가를 받지 않았죠. 따라서 이는 무효입니다. 기본재산이란 것은 운영재산과 달라요. 운영재산은 일반 사무직기 등 비교적 금액이 적은 것들이에요. 그러나 기본재산은 이 법인의 존립의 기초가 됩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법인에서 이러한 기본재산을 허가 없이 무단으로 처분하게 되면 무효로 된다는 거죠. 방금 이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요,
강양 비대무전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이렇게 암기하세요. 공무청탁과 관련해서 대가를 주고받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공무를 처리하면서 또는 공무 처리를 부탁하면서 돈을 받는 것은 반사회적 행위로 봐서 무효로 봅니다. 형사사건 관련해서 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은 반사회적 행위로 봐서 무효로 봅니다. 반면에 민사에서 성공보수 약정은 유효로 보죠. 형사사건은 유죄냐 무죄냐를 가리는 거잖아요. 관련해서 성공보수 약정을 달게 되면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심화될 수 있는 병폐가 있어요. 따라서 반사회적 행위로 봐서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보험을 여러 개 가입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정취득해서는 안 되죠. 즉 부정취득 목적으로 보험 여러 개 든 것은 반사회적 행위입니다. 간단 정리합니다. 반사회적 행위를 물어보면 강양 비대무전 유효입니다.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는 것, 이는 무효인 것을 찾는 거죠. 우리가 외운 것은 강양 비대무전 유효예요. 이 부분에서 찾으면 됩니다. 강 여기 있죠. 양 여기 있습니다. 비자금에서 비 여기 있어요. 이 세 가지는 다 유효죠. 형사소송 관련해서 성공보수는 무효입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유효죠. 남은 것은 3번, 이게 정답입니다. 보험 여러 개 들었는데 부정취득 목적입니다. 따라서 무효가 되죠. 판사의 질서 법률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 말은 곧 유효한 것을 찾는 거죠. 우리가 외운 것은 강양 비대무전 유효입니다. 비자금에 비 있습니다. 유효죠. 니은은 포함돼야 됩니다. 짧은 거 기억부터 보니까 형사사건 관련해서 성공보수 약정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심화시킬 수 있는 병폐가 있기 때문에 무효로 보는 게 맞겠죠. 따라서 기억은 포함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답은 찾았지만 디귿번 쉬우니까 설명드릴게요. 보험계약에서 우연한 사고 그러면은 괜찮습니다. 유효한 계약이에요. 이 경우 무효인 경우는 어떤 경우죠? 고의사고. 이는 무효죠. 고의사고로 보험계약 체결하고 청구하고 그러면 돈을 받으면 사기죄가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고의사고 목적이라면 무효가 되겠죠. 그러나 우연한 사고이기 때문에 이러한 계약은 유효합니다.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 행위, 무효인 것을 찾는 거죠. 우리는 강양 비대무전 유효를 찾으면 됩니다. 양 여기 있습니다. 이는 유효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전통사찰에 전 있습니다. 유효죠. 따라서 디귿번도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남은 것은 2번이네요. 보험을 여러 개 드는 것은 합법이에요. 다만 부정취득 목적, 이 부분 때문에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비진입 표시가 나오면은 이 사례를 무조건 머릿속에 떠올리세요. 민간회사 다니는 회사원이 사직 의사가 없이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원칙상 유효입니다. 즉 사직으로 처리돼요. 민간회사니까 공무원은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효과는 원칙상 유효하고 예외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여기에서 취소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요. 비진입 표시는 유효냐 무효냐의 문제만 있을 뿐이지 취소 문제는 애초부터 발생하지 않습니다. 입증 책임을 누가 지냐의 문제입니다. 기억하는 방법, 사고 친 사람이 입증 책임을 지는 거예요. 회사원이 입증 책임을 집니다. 회사 측이 입증 책임을 지는 게 아니에요. 사표 제출한 사람이 회사원이잖아요. 따라서 사고 친 사람이 입증 책임을 부담합니다. 방금 이 부분을 법률적으로 설명하면은 기억이 오래가지 않아요. 따라서 사고 친 사람이 입증 책임을 진다라고 쉽게 기억하세요. 비진입 표시, 틀린 것은 회사원이 사직 의사 없이 사표를 제출한 사안을 생각하면 됩니다. 원칙상 유효죠. 사직 처리됩니다. 원칙상 유효, 맞네요. 비진입 표시는 원칙상 유효,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죠. 여기에서 취소는 애초부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따라서 2번은 틀렸습니다. 틀린 것은 2번. 비진입 표시에서도 제3자의 경우 선의이면은 보호가 되죠. 따라서 누군가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제3자나 전득자의 경우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게
삼선 취득이죠. 선이 이면 취득합니다. 선이 이기만 하면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죠. 비즈니 표시 옳지 않은 것은 회사원이 사직 의사 없이 사표를 제출하면은 원칙상 유효입니다. 사직 처리가 되죠. 공무원의 경우에는 비즈니 표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비즈니 표시 규정은 민간 회사에만 적용이 됩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르겠죠.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를 뿐입니다. 민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비즈니 표시를 하게 되면은 비즈니 표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강박을 했으면은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달라요. 각자 요건을 충족하면 각자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않는다 했으니까 맞죠. 강박은 강박대로, 비즈니 표시는 비즈니 표시대로 각자 따로 노는 거예요. 각자 요건을 충족하면 그게 따를 일이지 서로 섞어서는 안 됩니다. 증명은 누가 할 것이냐? 입증 책임입니다. 사고 친 사람이 입증해야 되죠. 회사원이 입증해야 됩니다. 회사원은 그 사직서가 받아들여지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즉 무효를 원하는 사람이죠.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표의자가 증명해야 한다. 즉 표의자가 회사원입니다. 따라서 맞는 거죠. 5번도 입증 책임의 문제네요. 증명을 누가 해야 되냐? 회사원이 해야죠. 상대방인 회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사고 친 사람 회사원이 해야죠. 따라서 표의자가 입증해야 됩니다. 정답은 5번. 도문자 암기를 잘 해놓으시면 실제 시험장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예요. 단독행위가 있고 계약, 합동행위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단독행위에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있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있죠. 우리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분류하는 것은 시험에 안 나와요. 이걸 외우지 마세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뭐가 있냐? 유죄포포 없다. 이걸 암기하셔야 돼요. 유는 유언 또는 유증입니다. 제는 재단법인의 설립행위예요. 그리고 포기는 딱 두 개입니다. 소유권의 포기, 점유권의 포기. 그 위에 다른 포기는 인정되지 않아요. 한 번만 더 암송해 봅시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유죄포포 없다입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유죄포포 없다. 유 중에서 유자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따라서 이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물어본 겁니다. 우리는 유죄포포 없다 이게 암기되어 있죠. 포기가 두 개 있어요. 첫 번째 포기는 소유권의 포기입니다. 공유 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점유권의 포기이지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는 아니에요. 유죄포포 없다 해서 재단법인 설립행위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우리가 외운 것은 유죄포포 없다입니다. 재단법인 설립행위 해당됩니다. 포기는 맞는데 공유지분의 포기는 아니죠. 그 위에 나머지는 해당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맞는 것은 기억. 정답은 1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죄포포 없다는 민법 여기저기에서 가끔씩 나옵니다. 따라서 반드시 알아두세요. 민법의 법원입니다. 민법이 존재하는 형식을 물어보는 것이죠. 민법은 민법전이 있지만 명령, 대법원 규칙, 지방자치법규 중에서 민사에 관한 것은 법원성이 인정이 됩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행정주체가 제정하는 것이죠. 시행령, 총리령, 부령 등이 있어요. 대법원 규칙으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은 공탁에 관한 규칙이 있죠. 이 부분 역시 법원성 인정이 됩니다. 지방자치법규는 조례와 규칙이 있죠. 관습법은 일반 대중의 법적 확신을 득할 때 성립합니다. 그 성립 여부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직권으로 조사를 해야 돼요. 관습법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 당사자의 주장 입증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조사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직권조사상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오죠. 이러한 관습법은 법입니다. 따라서 성문법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보충적으로 적용이 돼요. 따라서 관습법은 보충적 효력이 있습니다. 비교해서 사실인 관습은 법률이 아니에요. 관행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관습법처럼 보충적 효력은 없어요. 그러나 법률 행위에서 해석 기준은 됩니다. 의사표시 해석 기준은 된다는 거예요. 법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성은 없지만 법률 행위에서 해석의 기준은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인 관습도 예외적으로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강행 규정 자체에 결함이 있거나 또는 강행 규정 자체에서 관습에 따르도록 이임을 한 경우죠. 그 경우에는 사실인 관습에도 법적 효력을 부여합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사실인 관습은 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률 행위의 해석 기준에 불과해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있어요. 민법의 법원 틀린 것 판례에 따른 기억. 지방자치법규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명령이나 지방자치법규, 대법원 규칙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어요. 이은 물권 창설입니다. 물권은 법률과 관습법에 의해서만 창설할 수 있죠. 이게 바로 물권 법정주의죠. 따라서 명령이나 규칙에 의해서는 창설될 수 없습니다. 디귿, 관습법에 대해서 법원은 직권으로 조사 확정해야 되죠. 직권 조사사항입니다. 리얼버는 민법 제1조를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법률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따르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따릅니다. 미음번, 종중의 구성원 관련해서 미성년자는 될 수가 없어요. 성년만이 종중의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비읍, 사실인 관습은 법이 아니죠. 따라서 법령으로서 효력이 없어요. 법률 행위의 해석 기준은 되죠. 법률 행위의 의사를 보충할 수는 있습니다. 보충 관련해서 의사를 보충 그러면 맞는 건데요. 성문법을 보충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민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1번과 4번은 헌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현재 민법을 공부하고 있죠. 따라서 1번과 4번은 답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실제 시험장에서 찍을 때에는 1번과 4번을 찍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헌법에 규정이 있어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고 민사에 관한 것이면 당연히 민법의 법원이 될 수가 있죠. 4번 역시 헌법에 대한 건데 관습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 말은 곧 위헌법률 심판 제청에 대한 문제입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판한다는 뜻이죠. 여기서 이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 문제는 관습법이죠. 관습법은 성문법이 아니거든요. 이 경우 위헌법률 심판 대상으로 할 건지 말 건지 규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할지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서로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대법원이 판단할 수 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헌재는 헌재가 판단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자기가 하겠다고 한 것이죠. 대법원은 대법원이 하겠다. 헌재는 헌재가 하겠다. 그게 바로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보시면은 이 원자가 다르죠. 대법원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대법원은 판단할 수 있다. 맞죠? 만약에 헌법재판소는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것도 맞는 것이에요. 우리는 민법 시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번과 4번보다는 2, 3, 5 이 부분을 정확히 먼저 공부하셔야 됩니다. 1번과 4번은 제가 설명은 들었지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2번, 명령, 그 중에서 민사에 관한 겁니다. 따라서 민법의 법원이 될 수가 있죠. 없다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 관습법에 대해서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입니다. 따라서 할 수 있다라고 긍정적 표현이 맞죠. 관습법은 법입니다. 따라서 법원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사실인 관습, 즉 관습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해석 기준은 될 수가 있죠.